저희 유튜브 하면서 네. 막 저희가 뭐 질문 댓글로 남겨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압도적으로 질문이 많은 게 실업급여, 네,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질문이 많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좀 되게 또 슬픈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네, 이제 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찾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프로 질문러인 김프로님께서 모든 구독자분들을 대변해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남겨주신 김선혜님입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로계약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양 당사자의 변경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매년 1년간 자동 갱신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자동 갱신된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갱신받지 못한 거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실업급여 취지가 이거거든요. 직장을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왔어요. 그럼 나 생계비가 필요하잖아요.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그때 동안 생계비를 드릴게요 라는 게 컨셉이거든요. 그럼 그쵸. 계약기간 만료로 나왔다? 그건 자기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렇죠. 비자발적으로 나온 거니까 받을 수가 있는데, 질문자께서는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계약의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양당사자의 변경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매년 1년간 자동 갱신된다. 자동 갱신되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2월 31일 날 딱 계약기간 만료를 그만뒀는데 회사가 만약에 갱신을 하자 그래. 그럼 난 나올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회사는 갱신하자고 해. 그럼 전 계약기간 만료로 나갈 거예요. 실업급여 받을 거예요. 하면 야, 이게 자발적으로 나온 거야? 비자발적으로 나온 거야? 조금 고민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결론은요. 도레미 솔루션 갑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김프로님이랑 1년 계약으로 이렇게 체결했는데 제가 김프로님한테 얘기하는 거, 네, 1년 더 하시죠. 근데 김프로님이 싫어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시죠 이럴 수도 있어야 되는 거, 본인 선택이신 거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자동 갱신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자기가 그만둘 수 있는 권리. 나는 계약직이고 난 1년만 하고 싶었는데 이런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연히 계약직으로 종료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을 남겨주신 강명구님이고요. 네. 사직서의 계약 날짜 전 계약 해지라고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건 뭐예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썼는데 한 10월 31일쯤에 제가 나가고 싶어요. 저 계약기간 중에 내가 나가는 거야. 그런데 실업급여를 좀 받고 싶어. 계약 해지라고 사직서에 썼다, 사직사유를.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포인트는 이거다. 자발적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나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온 거니까 안 되지 않을까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실업급여라는 것을 당연히 받으면 좋겠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여기다가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당연히 못 받겠죠. 그래서 계약 해제라고 계약기간 중에 내가 쓴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겠죠. 어쨌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나오신 거라서, 아무리 사직서에 계약 해지라고 쓴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나온 게 포인트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 세 번째 댓글 남겨주신 박예은님이고요. 안녕하세요. 180일 이상 피보험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볼까요? 4, 5, 6, 7, 8 한 5달 조금 넘게 일을 하셨는데요. 그쵸. 우리가 보통 고용보험을 낸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하면 6개월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요일 같은 날 빼고 실제 근무한 날 기준으로 180일이어야 되니까 달력을 막 세워보시면 한 8개월 정도 일을 해야, 실제 근로한 날짜만 일요일 이런 거 빼고 쉬는 날 빼고, 그게 180일이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8개월 정도는 고용보험 내면서 회사를 다니셔야 됩니다. 김프로님 5월 달에 입사를 하셨을까? 5, 6, 7, 8, 9, 10, 11, 12, 이번 달까지 한다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근무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그래요,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은 유예진님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문의드려요. 제가 지금 코로나로 무급휴직 중입니다. 실업급여의 평균 금액 계산 시 무급휴직 이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 거죠? 요거에 대한 답은 무급휴직이라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 원래 받았던 그 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을 하는데요. 무급휴직이라면 돈이 없을 거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휴직이 이루어지기 전 원래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던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 받는 금액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요. 무급휴직 전에는 한 달은 주 4일 근무로 월급의 80%만 받았고 나머지 두 달은 유급휴직으로 70%를 받았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정상적인 월급을 못 받았는데 이럴 경우 정상적인 월급을 받은 달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월급 차감날 날부터 계산하나요? 이것도 그거죠. 실업급여 따질 때요. 우리가 평균 임금이라고 해서 하루치 일당을 따지는데요. 3개월 월급 보따리를 3개월 날짜 89일이나 92일로 나누겠죠. 그래서 하루치 평균 임금을 하루치 일당을 구하는 거가 되는데요. 이 질문 주신 사연자님께서는 그만둔 날로부터 첫째 달은 80%만 받았고요. 둘째 달, 셋째 달은 70%만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이 80%, 70% 받은 날을 평균 내면 나는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월급 보따리를 가지고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후 월급으로 계산하는 거는 모든 이런 노무 관련된 노동법 관련된 내용을 할 때는요. 세 전을 기준입니다. 네. 다음 질문자는 변재현님이고요. 네. 마지막 직장 근무 중 최근 3개월의 평균치로 계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 직장이 근무 일수가 3개월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야, 아주 훌륭하고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 보세요. 질문자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지막 직장에서 최종 3개월치 월급을 따지는데 마지막 직장에서 이렇게 2달을 근무를 했고요. 전에 직장이 있었어요. 참고로요. 마지막 직장에서 그만둔 날로부터요. 요 3년 안에 것은요. 3년 안에 것은 전부 다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산입이 됩니다. A 직장에 다니시다가 B 직장에 이직을 했어요. A 직장에 예를 들면 한 달을 다니셨고 B 직장에서 2달을 다니시고 그만두셨다라고 하면 평균임금 나눌 때 월급 세보따리를 나누잖아요. 요 세 가지가 다 더해지는 거고요. 3개월 안에 자기 전 직장 입사일이 걸려 있다. 입사를 요때 했다라고 하면 요 보따리를 다 하는 거고요. 전 직장 입사일이 여기가 있었어요. 여기가 3개월을 벗어났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직장이 고 받으셨던 월급 기준 이해 가시죠? 네네네. 좋습니다. 변재현님 사연까지 했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사연은 유복선님입니다. 네. 근로시간이 4시간이었고 일당 4만 원이었는데 계산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요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연자님 거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하루에 8시간 일을 한 사람이요. 상한선이 66,000원이거든요. 하루에 8시간 일을 한 사람의 뭐죠, 그거를? 하한선이 얼마냐면요. 61,120원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상한, 하한이 이렇습니다. 네. 그럼 이분은 4시간을 일을 했죠. 그럼 상한선이 얼마일까요? 이거 절반 나눠주면 33,000원. 그죠? 하한선은 30,060원. 와우, 김프로님. 심표 잘못 찍으셨어요. 여기 X. 네. 그럼 보통은요, 이렇게 단시간으로 8시간보다 적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한선을 적용받을 일은 잘 없고요. 하루에 4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달에 월급으로 한 3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300만 원을 3달을 받은 300만 원을 다 더해줘야 되겠죠? 계산할 것도 없이 900이겠죠. 그리고 3달에 30일, 90일이었어. 그래서 91로 나누면 아무튼 하루치 일당이 98,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할 때 평균임금은 하루치 일당의 60%를 해요. 59,340원이죠. 그죠? 이걸 가지고 원래 하루치
그 실업급여액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금액이 요 4시간 일을 한 요 바운더리 33,000원보다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냥 33,000원을 하루치 실업급여액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예시를 좀 오버했죠. 4시간 일을 하는데 300만 원 받는 분들이 거의 없겠죠. 그렇게 따지면 결론적으로는 이 시간에 비례한 이 하한선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30,060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월급이 1,000만 원이었던 사람도요, 하루는 66,000원 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한 달로 따지자면 곱하기 30 하면은 198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죠? 내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했는데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도요, 그냥 6120원은 하루에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고요. 한 달 기준을 따지자면 한 18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편하게 실업급여는요, 한 달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8시간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1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유복선님 사연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이 다시 한번 돌아가면 4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죠. 4시간이었는데요. 6120원이 한선이었는데 그 2로 나누면 30,060원이었잖아요. 그쵸. 그냥 30,060원을 가지고 그냥 받게 됩니다. 30,060원에 보시면은 한 달이니까 한 달에 그냥 편하게 여기 보시면은 90만 원 정도 받는 거네. 30,060원 곱하기 30일을 하니까요. 유복선님도 아마 이 정도 금액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보시면은 자기가 얼마를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했습니까가 중요한 거네요. 8시간 기준으로 상한이 66,000원, 하한이 6120원, 4시간 기준으로 33,000원, 30,060원. 그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예. 저희 합을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끝나면은? 하나, 둘, 셋.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잖아. 좋습니다. 아우, 역시 안 맞는다. 네. 그 다음 사연은 네. 구독, 좋아요.